안녕하세요. 무기재료화학연구실에서 졸업논문 실험을 진행한 화학과 장예진입니다. 지프팔의 친환경적인 합성을 위한 기계화학적 합성법과 수용액 합성법의 비교라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소개에 앞서 인트로덕션을 통해 이 실험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프란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의 줄임말로 금속이온이 유기리간드와 배이한 하이브리드 물질입니다. 합성 후 적절하게 기능해서 수소 저장 및 특정 가스를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하면 에너지 저장은 물론 공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녹색 물질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전이금속을 결합시키면 다양한 반응의 촉매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마프의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지프는 지올라이트 이미다졸 프레임워크의 줄임말로 지올라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마프들을 말하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금속이온과 이미다졸로 구성된 미세다공성 고체 화합물입니다. 여러 지프들 중에서 특히 지프8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용화를 위해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프8은 용매알 합성 방법으로 합성되는데 유기용매는 비쌀 뿐 아니라 다량의 폐유기용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프8의 상용화를 위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합성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매알 합성법의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합성법에는 기계화학적 합성법과 수용액 합성법이 있습니다. 기계화학적 합성법은 용매 없이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고 짧은 반응 시간 안에 높은 수율로 작은 입자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염 대신 금속 산화물을 시작 물질로 사용하면 물이 유일한 부산물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액 합성법은 용매로 물만을 사용하고 열을 가하지 않아도 상온에서 합성이 가능합니다. 본 실험에서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화학적 방법과 수용액 방법으로 각각 지프파를 합성한 다음 PXRD, TJ 분석, HNMR 분석, 질소흡착 실험과 같은 기본 분석에 의해 각각의 생성물의 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각각 생성물의 물성, 즉 입자의 크기, 열 안정성, 순도, 비표면적을 비교하여 두 방법이 기존의 용매알 합성법보다 지프팔의 친환경적 합성에 적합한지 판단하였습니다. 기계화학적 합성법에 의한 지프팔 합성 방법입니다. 알루미나 알겟 몰타를 사용하여 징크 아세테이트 다이하이드레이트 1.0mg과 토메틸 이미다졸 2.2mg의 혼합 고체 분말을 5분 동안 갈아줍니다. 이후 NaOH 1.6mg를 추가한 후 반응물을 10분 동안 더 갈아줍니다. 반응 혼합물을 23ml 테플론 오토크레이프로 옮겨 담은 후 343켈빈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가열하면 흰색의 혼합 고체 분말이 생성됩니다. 생성물을 센트리퓨지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20ml씩 3번 워싱한 후 같은 방법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여 20ml씩 3번 워싱합니다. 미 반응물을 제거하고 진공 상태에서 생성물을 24시간 건조시킵니다. 흰색 고체 분말이 80.1mg 생성되었고 수득률은 54%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액 합성법에 의한 지프팔의 합성입니다. 징크 설페이트 헵타이드레이트 1.3mg몰을 10ml 증류수에 녹입니다. 별도로 20ml 증류수에 투메틸 이미다졸 13mg몰을 녹인 용액을 만듭니다. 투명한 두 용액을 혼합하면 뿌옇게 흐려지며 고체가 생성되고 이 혼합 용액을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합니다. 이후 혼합 용액을 앞서 소개한 기계화학적 합성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워싱하고 건조시킵니다. 흰색 고체 분말이 21.9mg 생성되었고 수득률은 11%로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합성된 고체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PXRD로 각각의 생성물을 분석하였습니다. 알려진 지프 시뮬레이티드 PXRD 패턴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계화학적 합성법과 수용액 합성법에 의한 지프8 PXRD 패턴에서
특징적인 피크가 동일한 위치 7.45도, 10.5도, 12.85도, 16.6도, 26.95도, 29도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두 실험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지프팔이 알려진 지프팔과 동일한 결정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프팔은 열적으로 안정한 물질이므로 열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TGA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계화학적 합성법과 수용액 합성법의 TGA 그래프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기계화학적 합성법에 의한 생성물은 약 230도에서 질량 감소가 시작되었고 560도에서 질량 감소가 완료되었으므로 약 230도까지는 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량 감소 비율은 63.5%이고 560도에서 남은 질량 비율은 36.1%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생성물의 리간드와 금속의 비가 1.7대 1로 계산되었습니다. 수용액 합성법에 의한 생성물은 약 220도에서 질량 감소가 시작되어 541도까지 질량 감소되었으므로 약 220도까지는 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량 감소 비율은 62.9%이고 541도에서 남은 질량 비율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과를 통해 리간드와 금속의 비가 1.7대 1로 계산되었습니다. 두 합성법의 생성물이 고온에서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리간드와 금속의 비도 오차가 존재하지만 2대 1인 이론값 근사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공 크기와 비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질소흡착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소흡착 실험은 액체질소 77켈빈 하에서 진행되며 특정된 값으로 표면적을 계산하였습니다. 흡착 결과 타입 1의 곡선을 나타내었으며 흡착과 탈착 사이의 히스터레시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소 흡착 결과 계산된 비표 면적과 기공 크기에 대해 정리하면 위쪽의 표와 같습니다. 기계화학적 합성법과 수용액 합성법에 의한 지프팔의 비표 면적과 랭뮤어 비표 면적이 기존에 알려진 DMF를 사용한 용매열 합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프팔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기공 크기 또한 용매열 합성법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프팔이 잘 합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HNMR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계화학적 합성법에 의한 생성물의 스펙트럼 피크들을 분석하면 앞에 있는 2.5ppm은 용매인 DMSO, 그 뒤에 2.5ppm은 메틸기의 수소 C, 5.7ppm은 DMSO가 흡수한 물, 7.5ppm은 이중결합과 연결된 수소 B의 피크입니다. 수용액 합성법에 의한 생성물의 스펙트럼 피크들을 분석하면 제일 끝쪽에 있는 2.5ppm은 용매인 DMSO, 그 뒤 2.5ppm은 메틸기의 수소 C, 5.7ppm은 DMSO가 흡수한 물, 7.5ppm은 이중결합과 연결된 수소 B의 피크입니다. HNMR 분석을 통해 두 합성법으로 인한 생성물이 지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프가 수소 저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프 합성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육매열 합성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폐유기용매를 줄이는 합성법, 효율성을 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비교적 큰 기공을 갖는 합성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기계화학적 합성법과 수용액 합성법으로 지프팔을 합성하였고 XRD, TGA, 질소흡착, HNMR 분석을 통해 기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용매열 합성법에 의한 지프팔의 물성과의 비교를 통해 두 방법으로 합성된 지프팔의 BET 비표면적, 랭뮤어 비표면적, 기공 크기가 용매열 합성법에 의한 지프팔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계화학적 합성법과 수용액 합성법이 용매열 합성법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지프팔 합성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화학적 합성법과 수용액 합성법을 비교해 보면 두 합성법에 의한 지프팔의 비표 면적과 기공 크기는 수용액 합성법이 미세하게 더 컸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기계화학적 합성법은 수동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수용액 합성법은 상온에서 합성이 가능하고 스케일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